예, 오늘 한올바이오하고 셀트리온 그리고 다 좀 차트 분석을 드리고 시즌도 반등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 순서는 한올바이오 셀트리온 시즌으로 해드릴 거고요. 아래 글에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는 셀트리온 보시려면 그 시간 누르시면 볼 수 있게, 제가 시즌 보시려면 시간 누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경고한 종목들이긴 한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제가 무대뽀로 떨어진다고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예전에 상승 날 때 하방 투자자들 끊어드렸고요. 예, 상승 가능성 말씀드렸고, 거기가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MACD 상향 나오면서 다 상승하는 건데, 제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작전주든 뭐든 뭐 주포가 있는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오릅니다. 걔네들이 아주 죽지 않았을 때는 오르는데, 이 세 종목 다 주식 선물에 있기 때문에 상방 투자자든 하방 투자자든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는 단타 고수다, 그러면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 예측이 늘 맞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잘 선택을 하시고요. 한올바이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박스권 내로 들어온 다음에는 꼭 이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기어이 박스권 내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게, 지금 너무 수급이 안 좋죠. 지금 그동안 좀 견인해왔던 기관들이 엄청나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그나마 매수해서 받쳐줘가지고 그날 마이너스 20% 하한가인가 마이너스 20%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많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 그럼 주포가, 만약에 근데 주포가 개인이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최근에 끌어올린 것은 기관이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안 좋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개인도 약간의 정황들이 있긴 합니다. 맨 처음 상승 때, 맨 처음 급등 때 보시면은 요때를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상승할 때 요때는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개인 조금 하고 개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조금, 그게 같이죠, 같이. 근데 과연 그 주포들, 지금 받아낸 주포들이 그 주포들 것인가는 애매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다 빠져나갔거든요. 얘네들은, 들어온 애들은 다 빠져나갔고, 급등시키나 다 빠져나갔고,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후의 주포는 외국인 일부인데 주로 최근에는 기관이었다. 기관이 끝까지 올렸다가, 근데 주포가 나갔다고 지금까지 끌어올린 애들이 나갔다는 점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이 빨간 선이 5일선 넘지 못하면은 이거 맞고 재하락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매우 흔한데, 그래도 한올바이오를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호재를 내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방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5일선 회복하면은 무조건 하방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반대로 상방 투자자는 5일선이 넘으면 추가 반등 보시고, 5일선 못 넘고 여기 이 근처에 다시 재하락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울바이오는 고평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흑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상장폐지 위협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너무 아래로 보진 마세요. 너무, 물론 여기서 제 생각에 여기서 현 레벨에서 한 3, 40%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하방 투자자들도 이익 실현하셔도 되는 그런 레벨 정도일 겁니다. 물론 적정가는 현재가에서는 한 마이너스 50% 조금 아래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인 상황 따라서 얘네들이 또 준비한 호재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에서 현 주가에서 한 마이너스 3, 40% 정도를 오미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하방은 처분하시는 방향으로, 분할을 처분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하방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위험 요인은, 늘 이 박스권 내로 들어왔을 때 이 아랫단으로 다시 들어오게, 지금 다시 들어왔죠. 깼다가 들어왔는데, 이제처럼 깼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꼭 여기서 또 박스권 놀이를 한 적이 있다. 그거는 위험 요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놀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뒤통수 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아 올리지도 못하고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게 월로 보면은 이 정도 상승폭입니다. 이게 붕 뜬 레벨이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 적정가는 이연저리를 보고 있는 거죠, 이연저리. 어쨌든 추후에 15,000에서 20,000원 사이가 오게 되면 한 요 부분 정도에서는 이제 하락을 거의 하방을 내이득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MACD 상향 구간입니다. 아직은 상향 구간인데 오늘 이제 뭐 발표가 나온다고 하죠. 셀트리온도 MACD 상향 구간이라서 아직은 상승 신호 구간이다.
그러나 셀트리온 최근 모습 보면은 뭔가 호재를 만들어내는데 좀 급급해 보인다. 코로나 치료제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올 호재가 요 코로나 치료제가 끝이라고 한다면은 호재날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처분의 목적으로 쓰게 되면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딸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죠? 그 코로나 치료제 호재로 인해서 개인들이 딸려 들어가고 있는데 발표 나서 시각 처가가 나면은 장중에 오르더라도 만약에 음봉이나 좀 처분하는 거래량이 나오게 된 걸 보게 되면은 하락 전환의 가능성도 보시고,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호재에 좀 더 오르다가 이후에 블록딜 하면서 꺾이는 경향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리고 조금 코로나 치료제는 좀 너무 급해요. 제가 볼 땐 주먹구구 시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이 뭔가 좀 급한 호재가 필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하방을 함부로 치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합병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합병을 안 하고 만약 요번 요 정도로 얘네들이 급하게 끌어올려야 될 뭐가 있으면은 여기서도 아마 하락이 촉발이 될 거고요. 근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난번 끊어드리면서 합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병하면서 또 올려붙이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MACD 하방 구간에서나 해야 되고 잘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상향 구간입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하게 되면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스키어 둘 다 MACD 하향이 뜹니다. MACD 요번에 하향 뜨게 되면은 조금 하방을 고려한 정도, 하향이 안 뜰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뉴스로 인해 장중에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마감되거나 아니면은 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음봉 마감되면은 그러면서 MACD 하향이 뜨게 되면 그때는 하방을 늘리는 방향.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적립식으로 하셔야죠. 오를 때마다. 아니면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올리다가 또 언젠가 또 블록딜을 하긴 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블록딜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서정진 회장 물량하고 회사 관계자 물량까지 다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끼리 치고받다가 떨어지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외국인들은 블록들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띄우고 이후에 또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또 블록들 합니다, 여러분. 왜 나갈까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시총의 레벨은 무슨 신약 수준이에요. 레미케이드 만드는 수준이라니까요. 예. 생각하시 3, 4 합쳐서 제가 70조라고 말씀드렸죠. 시총 70조. 화이자가 200조거든요, 여러분. 숱한 신약. 화이자도 여러분 바이오시밀러도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얘네도 진출을 한다고 하고 있죠. 존슨앤존슨 약품인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실만 알고 계십시오. 셀트리온 여기서 3배가 오르면은 화이자 200조 원대, 200조 원은 아니고 200조 원대니까 환율을 하면은 3배가 오른다고요? 그래서 화이자만큼 될까요? 화이자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신호가 나도 매수하라는 얘기는 안 되지만은 오를 때는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셀트리온 분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트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상향 구간인데 음봉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그 호진날 음봉 나왔는데 하락한 경우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것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셀트리온 투자자들은 장투보다는 잘 먹고 잘 빠져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시즌 투자자분들 위해서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때가 됐네. 일단은 절반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고점 대비 절반을 찍었어요. 장중이긴 하지만 16만원 찍었죠. 이렇게 되면 보통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려다가 지금 말고 있는데 21선 중요하다. 오늘 돌파하고 있죠. 오늘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반등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21선 돌파한 후에 다시 내려앉는 거 보면 조금 아직은 섣부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오늘 못 넘고 오늘도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누런선이 21선인데 여기를 회복 못하고 하게 되면 추가 하락 보셔야 됩니다. 21선 회복 못하고. 제가 지금 21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에 회복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연절에서 마감되면은 아마도 반등을 시작돼. 반등의 폭은 보통은 매물대까지가 보통입니다. 매물대 정도까지가,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가 보통이라는 건 좀 아시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선 깨지면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점 꼭 21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